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예정보다 늦게 7차 공공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자,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기 신도시의 분양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단된다던 우려가 컸었던 2분기 공공사전 청약 무려 5,100호가 예정돼 있었고, 이 중 무려 3,600호가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였죠. 3개월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 2분기보다 일정이 좀 더 늦어졌죠. 이번에 3,600호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괜찮은 분야의 씨가 말랐던 상황에서 무주택자한테 소중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번에 공급되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요, 당초 계획 5,100호보다 줄어든 4,763호입니다. 왕숙지구, 왕숙 2지구, 창릉지구 다 진행을 하긴 하는데 부천 대장지구 400호가 빠졌어요. 아니, 부천 대장지구는 왜 빠졌을까? 일단 이 부천 대장지구는 원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었거든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혼희망타운만 따로 모아서 별도의 사전 청약을 진행하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신혼희망타운 정책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선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미달만 간신히 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차라리 바꿔서 다른 식으로 진행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추후에 정보가 나오면 저희가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청년 원가주택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좀 면적 좀 크게 해서 공급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사전청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양가였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여러분들 3기 신도시 공공분양했는 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작년 12월이었다 그랬어요. 왜냐면 올해 1분기 때는 신혼희망타운만 공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 12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 높으면서 모두 같이 뛰어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뛰어 올라가면서 건설자재도 같이 뛰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건설 현장이 멈추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건축자재 가격이 많이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수도권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몇 안 되는 분양이 이 3기 신도시인데 여기서 분양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실수자 입장에선 곤란해지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이 기본형 건축비 인상 부분이 6개월 만에 얼마나 반영됐나 이번 공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청약 대기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사전 청약 분양가는요, 추정 분양가라서 본 청약 때 건설비 인상된 거 반영되거든요. 이게 반영이 되면 될수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분양가도 부담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남양주 왕숙지구 이번에 3개 단지에서 공급이 되죠. 그나마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중에서 중형면적 비율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전청약 자체가 소형면적 비율이 많다 보니까 중형면적 선호한 분들이 이 왕숙지구에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쇼킹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청약과 커트라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거 사전청약 경쟁률과 커트라인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내가 중형면적 넣어도 될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고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중형면적 꿈도 못 꾸겠네? 그럼 소형 넣으셔야 돼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분양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B2블럭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죠. 왕숙 신도시는요, GTX나 9호선 그리고 상업시설이 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높고 위쪽은 좀 저렴해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저는 뭐 어차피 9호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B2블럭은 74타입이 4억 3천, 84타입이 4억 8,800만 원에 측정됐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S11블럭은 59타입이 3억 8천, 74타입이 4억 4천, 그리고 84타입이 5억 2천만 원 정도에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제가 4차 사전청약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4차 사전청약에서요, 왕숙지구 상단 부분에서 공급이 있었거든요. A1 블록에서 공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죠. 자, 여기 분양가가 전용 59 타입이 3억 7천만 원이었고, 그 아래에 위치한 B1 블록 같은 경우는요, 74 타입이 4억 3천, 84 타입이 4억 9천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위치한 B2 블록 이번에 공급된 거와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B1 블럭은 74 타입이 4억 3천, B2 블럭 74 타입 4억 3천 똑같죠. 84 타입도 가격이 똑같다는 부분입니다. 자, 왕숙지구 하단도 보겠습니다. 먼저 B17 블럭 74 타입은 4억 6천, 84 타입은 5억 2천에 기존에 분양을 했었는데 S12 블럭 그 위쪽에 공급한 거 봤더니 분양가가 똑같아요. 5억 2천, 4억 6천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부분입니다. 왕숙지구만 그런가? 왕숙 2지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왕숙 2지이고 A6 블럭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9호선 신설역 역사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업시설도 가까워서 굉장히 생활 편리할 것 같은 A급 용지입니다. 학교도 가깝고요. 자, 여기 A6 블럭 59 타입은 4억 천, 74 타입은 5억, 그리고 84 타입은 5억 7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왕숙지구보단 분양가가 더 비싸요. 공급 규모는 적어요. 택지 규모는 작은데 다산 신도시 바로 옆에 있고 서울에서 거리가 더 가깝다는 평가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은 왕숙지구보다 더 높게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더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게 비싸든지 싸든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 A3 분양가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의 A3 2차 사전청에서 공급이 됐었죠. 이때 59 타입이 4억 1천, 74 타입이 4억 9천, 84 타입이 5억 6천이었는데 똑같아요. 그냥 74 타입이 300만원, 400만원 정도 더 비싸져서 5억대 된 거와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차이에 대해서 그냥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분양가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양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이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지금 공공 분양했던 아파트 시세 보면요. 14 타입이 8억 3천이고요. 84 타입이 8억 9천이에요. 이것도 집값 떨어져서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8억 3천짜리를 5억에 분양하고 8억 9천짜리를 5억 6천에 분양하죠.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청약 넣을까 말까 고민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빅스텝으로 춤을 추든 자이언트 스텝으로 춤을 추든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넣고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74 타입, 84 타입 내가 넣으면 붙을 수 있다 없다? 거의 99% 떨어집니다. 59 타입 넣으셔야 돼요. 자, 창릉지구 보겠습니다. 창릉지구는요, 사이드 S1 블럭에서 59 타입이 4억 6천, 74 타입이 5억 7천 정도, 그리고 84 타입이 6억 4천 정도에 공급이 됩니다. S4 블럭, S1 블럭보다는 좀 더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4억 7천부터 6억 6천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자, 창릉지구는 여기에 GTX A 역사가 들어오죠. 지금 킨텍스 주상복합 얼마죠?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형성이 되죠. 반값이네. 당연히 청약을 넣으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창릉기구, 이제 서북부 무주택자분들은 이 창릉지구가 희망이에요. 자, 이것도 과거 분양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사전청약에서 S5 블럭이 공급이 됐었는데 이때 59 타입은 4억 8천, 74 타입은 5억 9천, 그리고 84 타입이 6억 7천 정도에 공급됐습니다. 지금 가격과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분양가가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낮게 책정된 게 보이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신도시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건축비도 올랐다며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지 않았던 이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산정 방식부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택지비,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비를 더하고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최종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른다고 했었던 것은 바로 기본형 건축비,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영해달라고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반영됐던 게 2022년 2월 25일인데 이때 2.6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아직까지 상승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래, 안 올라간 건 이해한다 치더라도 떨어진 건 왜 그런 거냐? 이게 분양가에서 이제 건축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택지 비용이거든요. 이 토지 가격의 감정평가 금액이
기존 공급단지 대비 낮게 평가를 낸 거예요. 왜? 위치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게 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되다 보니까 분양가 엄청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거의 없네. 그래서 여러분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청약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자재값 인상으로 집값 폭등하니까 빨리빨리 사라. 집값도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못 살 거다. 하지만 실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화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최대 4% 오른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재개발 기준입니다. 이주비나 다양하게 재개발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했을 때 4% 올라간다는 거고, 재건축은 2% 이내고요. 이주 과정이 없는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는요, 더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이것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3기 신도시 당첨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갑부 서적에 보시면요, 이런 대폭락에도 살아남는 알짜 분양의 공급 정보와 당첨되는 팁까지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집 마련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